1985년 8월, 여름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한 이곳은 유타주에 위치한 오그던 워터슬라이드 파크이다. 그 중에서도 슬라이드에서 내려온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스플래시풀, 수심은 120cm 정도로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첨벙거리기 딱 좋은 깊이이다. 그날도 풀 안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소리가 넘쳐났다. 그 한가운데에서 14살짜리 소년 한 명이 풀 가장자리에서 발을 물속에 담근 채로 앉아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친구들과 그의 남동생이 함께 물장구를 치며 웃고 있다. 누군가가 잠시 다른 곳을 보았다가 다시 소년이 앉아있던 곳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소년이 사라졌다. 아주 잠깐 사이였다. 마치 소년이 증발하듯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물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가 싶어 살펴봤지만 그곳에 소년은 없었다. 그때 사색이 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모두의 시선이 향한 그곳에는 다름 아닌 커다란 배수관의 입구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의 미국은 워터슬라이드 붐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워터파크 열풍이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여름만 되면 각 도시마다 크고 작은 워터슬라이드 파크가 들어섰다. 형광색의 수영복, 기다란 슬라이드, 물소리와 사람 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 시절 워터파크는 미국의 여름 그 자체였다. 유타주 오거던의 워터슬라이드 파크도 그렇게 생겨난 곳이었다. 1984년 개장한 이 파크는 6개의 워터슬라이드를 갖추고 있었는데 개장 첫 해부터 많은 인파가 방문하며 명성이 높아졌고 그 다음 해인 1985년 역시 여름을 맞아 방문한 사람들로 크게 북적였다. 그렇게 8월 16일 주말의 워터파크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친구들과 몰려온 10대들, 그리고 슬라이드마다 길게 늘어선 줄. 6개의 워터슬라이드는 모두 성황이었고 스플래시 풀에서도 아이들이 가득 차 물을 튀기고 있었다. 그 많은 인파들 중 한 명이었던 한 소년은 남동생 그리고 친구 2명과 함께 파크를 찾았다. 소년의 계획은 워터슬라이드를 몇 번 타고 풀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그 나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었다. 그렇게 오후 들어 일행은 스플래시 풀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에는 다 같이 물놀이를 즐기는가 싶더니 소년은 잠시 쉬기 위해 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발을 물속에 담갔다. 여기서 워터파크의 물이 순환하는 원리를 설명하자면 일단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온 물은 스플래시 풀로 모이고 다시 펌프를 통해 슬라이드 꼭대기로 올라가는 구조다. 이 순환이 멈추면 슬라이드에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항상 물의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오그던 파크에는 워터슬라이드가 6개가 있다. 그리고 이 6개의 슬라이드에서 내려온 물이 전부 하나의 스플래시풀로 쏟아진다. 당연하게도 그 물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강력한 펌프가 필요하고 그만큼 많은 물을 빠르게 운반하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통 일반 수영장의 배수관은 설계 단계에서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작게 설계된다. 그렇게까지 큰 배수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넓은 파크의 스플래시풀 바닥에는 단 3개의 배수관만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었다. 그 3개로 6개나 되는 워터슬라이드의 모든 물의 흐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해결은 간단했다. 그 3개를 아주 넓게 늘리기로 한 것이다. 각각의 직경을 약 30cm로 3개를 만들면 배수구의 개수가 작을지언정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항상 철제 덮개를 씌워 사람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해당 파이프는 단순한 배수 시스템에 불과했다. 물론 그 덮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사실 1985년 여름이 시작되면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배수관 입구를 덮고 있던 철제 덮개가 반복적으로 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워터파크 측은 즉각적으로 원인을 조사했는데 수영장 벽면에 시멘트가 부식되면서 덮개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잡아두지 못하게 된 것이 원인이었다. 때문에 나사가 헐거워져 덮개 사이로 틈이 생기고 심지어는 아예 열리기까지 했다. 해당 원인을 파악한 워터파크 측은 덮개가 떨어질 때마다 다시 부착시켜 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시멘트 부식은 고쳐지지 않았다. 결국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워터파크는 덮개를 그냥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자꾸 빠지는 덮개를 반복해서 부착시키는 것보다 아예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도 모르고. 8월 16일 그날 스플래시풀 바닥의 배수관 입구 3개는 모두 덮개가 없는 상태 그대로 열려 있었다. 그리고 소년이 앉아있던 풀 가장자리 바로 아래에는 중간 배수관이 위치해 있었다. 그때 물속에 들어가 있는 소년의 발 아래로 직경 30cm의 배수관이 엄청난 양의 물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앉아서 쉬고 있던 소년이 가장자리에서 손을 놓은 순간 갑자기 몸이 엄청난 힘으로 빨려 들어가며 눈, 코, 입으로 물이 들이닥쳤다. 당황한 소년이 허우적거리며 몸을 비틀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약 28m나 되는 길이의 깜깜한 배수관에서 한참을 물살에 휩쓸려 갔다. 직경 30cm, 몸을 일자로 펴고 있는 것 말고는 팔을 휘저어 수영을 할 수도 물살을 거슬러 앞쪽으로 갈 수도 없었다.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계속해서 유입되며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렇게 소년은 한참을 빨려 들어가다가 파이프가 90도로 꺾이는 부분에 다다랐을 때 몸이 그대로 끼며 더 이상 빨려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스플래시풀에서는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소년은 사라진 뒤였다. 뒤늦게 배수구의 존재를 발견한 일행들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안전요원에게 구조 요청을 한다. 처음에 이야기를 들은 안전요원들 또한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먼저 일행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염두한 채 풀 안을 먼저 수색한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소년은 찾을 수 없었고 파크 주변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역시나 없었다. 그렇게 배수관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가능성이 높아지자 즉시 펌프실로 달려가 수색을 시작한다. 몇 분이 흐르고 수색 15분째 90도 수직으로 꺾이는 구간에서 소년을 발견해 꺼낼 수 있었다. 안전요원들은 구출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지만 엄청난 양의 물속에서 15분 동안 방치된 그는 이미 익사한 뒤였다. 사고 직후 지역 보건부의 주도하에 조사가 시작되었다. 결론적으로 워터파크 내에는 아주 여러 겹의 문제가 쌓여 있었다. 먼저 설계 문제. 슬라이드 6개의 물이 하나의 풀로 모이는 구조에서 이 정도 용량의 배수를 감당하려면 파이프가 클 수밖에 없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크기의 배수관이 이 파크에 필요했던 것 자체가 구조적 문제였다. 애초에 파이프 개수를 늘리고 각각의 직경을 줄이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면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 다음은 관리 문제. 덮개가 여름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빠졌고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수리 없이 덮개를 제거한 채 운행이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 워터파크 측은 안전항목에 대한 정기 점검 기록조차 없었다. 만약 정기 점검과 안전에 대한 유의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배수관 사고는 미국 워터파크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5년 전인 1980년 13살짜리 남자아이가 20cm의 배수관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가 이미 있었다. 그때도 똑같이 덮개 문제였다. 당시 1980년대는 미국의 워터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던 때였고 설계와 안전 기준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당시 오그던 파크의 설계는 주정부와 지역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지만 그 기준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1985년 사고 이후 대형 배수구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수시설 안전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 결국 비슷한 사고들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었는데 2002년 7살 소녀 버지니아 베이커가 온수욕조 배수구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당시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 2명이 달라붙어 아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흡입력이 너무 강해 배수구 덮개 자체가 뜯겨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야 미국은 수영장 배수시설 안전 기준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기존처럼 평평한 배수구 형태는 금지되었고 사람의 몸이 완전히 막을 수 없는 돔형 구조가 도입되었다. 또 배수구를 하나만 설치하는 대신 여러 개로 분산시키고 강한 압력이 감지되면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의무화되었다. 지금의 수영장 바닥 아래에는 이런 사고들이 남긴 기록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 셈이다.
이처럼 결국 안전규정이라는 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뒤늦게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이 있다.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 그리고 그 문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